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국이 멕시코에게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는 멕시코가 원래 하던 대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조금 저희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이제 대응을 할 건지 적응을 할 건지, 대응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하던 거를 좀 바꾸는 거고, 적응은 그냥 소폭으로 디테일만 수정하는 거였는데, 이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통 자신들이 하는 거랑은 다르게 완전히 5-2-3 형태로 이제 수비를 해서 완전 겹치게끔 이제 맨투맨 수비를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근데 일단은 멕시코 정도 되는 팀도 우리는 까다로운 상대로 인정을 해서 굳이 자신들이 하던 걸 버리고 좀 바꿨다 이제 라는 부분에서 뭐 대한민국 대표팀의 입지 같은 경우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했던 경기 같습니다. 경기가 1대1 상황으로 계속 내내 이어졌고, 다른 팀 얘기입니다만 이제 스페인 대표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까보베르드랑 해서 비겼잖아요. 비기고 나서 이제 다니 올모가 인터뷰를 한 게, 월드컵이란 대회는 요구되어지는 이 수준이 최대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에 대한 마진이 없다. 실수에 대한 마진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경기도 이제 저희가 딱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수라는 게 말 그대로 5대5 경기다 보니까 실수가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경기 결과가 갈린 거였는데, 그래서 뭐 패배한 건 아쉽지만은 결국에는 또 뭐 경기력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반면에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거죠. 그냥 월드컵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기고 지는 게 갈리는 대회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전도 해볼 만한 건 맞지만 이제 뭐 좀 무난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해서는 생각하기는 안될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실수 한 번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 건 맞지만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실력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서우정 기자는 결과는 졌지만 우리 본 모두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는 뭐 무승부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장영훈 위원 얘기한 것처럼 실수 하나의 차이가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가 지는 결과로 돌아왔어요. 2차전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징크스 깨지 못한 거 아쉽고, 조 1위로 갈 수 있는 기회 무산된 거 아쉽지만은, 저는 이제 지난번 체코전 끝난 후토크 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으로 경기를 마치느냐,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흐름이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공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조. 저는 2014년에 우리 알제리전이라든가 2010년에 아르헨티나전처럼 월드컵에서 허락되기 어려운 패배를 우리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마음으로 남아공전을 준비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 2위로 나간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또 대진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남은 엿새 동안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승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멕시코를 상대로 승점 1점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를 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들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력은 정말로 홈팀을 상대로는 좋았기 때문에 멕시코가 우리를 상대로 다르게 대응했던 점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실점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이격 선수가 대표팀에서 많이 경기를 호흡을 맞췄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법한 실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격 선수의 옵션은 어쨌든 볼을 가졌을 때에 대한 전진성이라든지 좌우로 뿌려주는 킥들, 그리고 이제 볼을 뿌려주는 능력이 워낙 좋지만, 저렇게 이제 합을 맞히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정말 별로 저런 실수들은 사실 프로 레벨에서도 월드컵 레벨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실 미스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남아공전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쉽게 보면 안 되고 잘 준비를 해서 경기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저는 98 프랑스 월드컵도 그렇고 2018 러시아 월드컵도 그렇고 멕시코를 월드컵에서 상대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무너졌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하석주 선수가 골 넣었을 때는 이거 잡나? 그런데 그때 퇴장 나오면서 무너졌고, 그리고 장현 선수 PK 내주는 장면에서 또 무너지고, 이번에는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실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물론 이제 실수도 우리의 실력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월드컵은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큰 경기인데,
그 한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선수에게는 좀 가혹하지만 90분 내내 집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식으로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크게 남는데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뭐 남아공 경기를 봤을 때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월등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쵸, 그쵸. 그리고 큰 변수를 피해낸다면 충분히 실력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냥 근데 개인적으로 경기 자체는 좋았는데 딱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공격이 파이널 서드 쪽에서 뭔가 좀 유의미한 장면들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맨투맨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대가 뭘 하는지를 안 본다니까요, 사람들은.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이 어디랑 비겼죠? 콩고 민주공화국이랑 비겼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이 수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아예 걔네가 그렇게 5-3-2로 수비를 잘하면은 포르투갈이어도 비길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그거보다 더 잘해서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서로 맨투맨으로 하니까 멕시코도 찬스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0-0로 해서 역습 나왔을 때 말고는 없었고 저희도 이제 상대적으로 없는 거고 그건 근데 서로 맨투맨 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입장이 그래요. 멕시코는 지난 체코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기가 잘 되는지를 봤잖아요. 이강인과 황인범을 이용하는 미드필더 그쵸. 플레이. 오늘 그걸 봉쇄하는 게 멕시코 그쵸. 전술의 목표였고 멕시코는 그 부분에서 성공을 했어요. 오늘 왜냐면 황인범 선수의 존재감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이제 피드 풀어주는 거를 조금 하려고 했지만은 지난 경기보다는 분명히 성공률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멕시코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신에 공격 쪽에서 지난 남아공전처럼 못했던 거고 말로만 이제 축구가 상대성의 스포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정영훈 위원 지적해준 것처럼 멕시코가 오늘 뭐에 집중했는지. 멕시코도 사실 제가 볼 때 오늘 기록이나 스탯에서 뭐 인상적인 거 별로 없었어요. 그쵸. 그 한 장면이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요. 이 경기는 거의 대등했는데 우리가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후반전에. 근데 그 실점하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늦은 시간까지 그냥 0대0 상황이 진행이 됐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홈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밀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럼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근데 후반 시작하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더욱더 1대1로 압박하고 수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더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상 이게 이렇게 흘러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전에 가졌던 기대감을 생각하면은 지금 나쁜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또 조 2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높죠. 상태잖아요. 그리고 조 2위로 가는 시나리오도 우리에게 나쁘지 나쁜 않아요. 게 전혀 없어요. 그쵸. 네, 나쁘지 네. 않아요. 물론 이제 경기 텀이 조금 짧아지는 게 그게 아쉽긴 한데. 자, 모두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기 MVP는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선수? 아니, 전체적으로도 뭐 한 명 뽑고 우리나라도 한 명 뽑고 어려우면 그냥 우리나라만 뽑을까요? 저쪽 뭐 관심 없잖아 우리 이제 다시 만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뽑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김승규를 뽑기에도 사실 실점할 때 김승규 선수의 어쨌든 미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한범. 이한범. 뭐 일단은 키뇨네스가 오늘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거기다가 이제 라울 히메네스 수비까지도 도와주러 들어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고 또 이기혁 선수는 당연히 또 공격으로 나아가는 플레이가 좋지만 오늘 이한범 선수도 그런 플레이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이한범 선수 네. 뽑겠습니다. 장영호 코치는 저도 이한범 선수 뽑. 네. 왜냐면 이제 키뇨네스랑 결국에는 맨투맨으로 했다 보니까 키뇨네스도 앞을 못 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을 못 보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냈고 필요할 때 이제 몇 번 파울도 나오긴 했는데 경고 없는 선에서 이제 다 어쨌든 경기도 잘 해줘서 예, 그 부분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앞을 보면 이제 이게 로테이션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안 줘서 저도 이한범 선수 좀 꼽겠습니다. 저는 김민재. 네,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라인 컨트롤을 체코전도 그렇고 굉장히 잘해줬다 생각이 들고 실점하는 장면 외에는 사실 수비적으로는 거의 불안한 리스크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민재 선수. 한 골 실점했어도 역시 우리 수비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역시 이한범이라든가 김민재라든가 수비 쪽에서 우리 대표팀에서 수훈 선수를 찾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한범도 김민재도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강인도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상대에게 압박당하면서 고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뭐 코너킥이라든가 킥을 처리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했을 때 울컥하는 모습이
삼촌으로서 작은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파서 저는 우리 장영훈 위원, 장영훈 코치가 아까 얘기해주신 게 그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멕시코가 지금까지의 월드컵에서의 역사, 커리어, 성과 그리고 저들이 지금 세계 축구에 있는 순위와 리그의 수준 이런 게 다 사실 한국보다 앞섰는데 오늘 멕시코가 경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의식해가지고 스스로 변화를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그 중심이 이강인을 묶는, 봉쇄시키는 그 방식이었고 그게 뭐 체코전에 비해서는 멕시코 어느 정도는 성공했기 때문에 멕시코도 승리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멕시코가 우리를 의식해서 그렇게 데뷔해 나왔다는 게 이번 대회 첫 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했던 또 성과물에 대한 인정 평가가 아닌가. 거기에 근데 대해서는 우리도 뭐 프라이드를 가질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요. 우리가 결국은 월드컵에 임했을 때 폼이 좋고 그랬을 때 상대가 경기를 하고 변화를 줬다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겼다는 거에 만족감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0대1로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서우정 해설위원도 얘기했지만은 0대1로 패배했지만은 경기 내용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최악은 피한 겁니다. 체코전 승리 이 경기 패배지만은 흐름 자체는 이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남아공전에서도 지금의 흐름을 쭉 이어나가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야기하자면 좀 많아요. 뭐 남아공전 누구 기대되느냐, 지금까지 근데 월드컵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싶지만 근데 승자승이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아공전에 패배했을 때 1승 2패가 되고 그러면 남아공보다는 우리가 불리한 상태고 체코랑 멕시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또 경우의 수가 너무 3차전에 복잡해져 버려서 지금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멕시코가 2승, 우리가 1승, 네. 그리고 체코하고 남아공이 1무 1패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남아공에게 패배하면 우리는 1승 2패가 되고 남아공은 네. 1승 1무 1패, 1패가 되니까 남아공이 올라가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체코가 멕시코하고 어떻게 할지도 봐야 됩니다. 멕시코가 지금 2승이고 조 1위가 확정되는 분위기니까 확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 입장에서는 로테를 대고 돌리면서 네, 체코가 그 경기를 또 잡으면 체코는 또 1승 1무 1패가 되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네. 무조건 남아공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 3위가 아니라 조 2위가 목표기 때문에 네. 경우의 수를 따지고 예전처럼 16강을 간다 이거에 대한 목표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위치에서 32강을 갈 거냐기 때문에 우리 남아공전 무조건 이겨야 되고 저는 대표팀이 남아공전 무슨 방심하고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정말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근데 남아공도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네.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치밀하게 준비해서 경기를 해야 네, 됩니다. 나는 정다운 해설위원이 얘기하는 거 100% 동의하는 게 불안해요. 매 경기 불안해요. 사실은 네, 체코전 맞아요. 시작할 때 체코전 불안했고 여기 월드컵이에요. 네, 멕시코전 시작할 때 멕시코전 불안하고 네. 사실 정다운 해설위원도 남아공 경기 보면은 야 이건 이긴다 이 생각은 네. 있지만 만약에 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 불안감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에 100% 그냥 집중하고 그렇죠. 경기를 잡는다고 임해야 되고 이 경기 잡고 우리가 이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속 시원합니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되지만 결과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스페인이랑 카보베르데랑 붙었는데 비길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고 사실 그것보다 전력차가 더 적은 캐나다, 카타르 6대 0으로 승부가 났잖아요. 이게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기기 위한 그런 걸 준비를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아니 중요합니다. 근데 네. 유리하긴 해요 사실. 네. 비교도 이제 어쨌든 1승 1무가 자력으로- 되니까 1승 1무 1패가 돼서 되니까 자력으로 2위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학에 약하다 보니까 계속 뭐 좀 저 틀리고 색깔이 있네요. 네. 이제 남아공 경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펼쳐지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로 알고 있는데 남아공 잡고 우리가 조 2위로 LA 갑시다. 네, 그래서 LA 갈비를 먹던 북창동 순두부를 먹던 네, 한번 이제 가서 좀 화끈하게 한번 32강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있었어요. 야, LA로 32강 하면 한번 진짜 돈 써서 가보고 싶다. 저도 아. 그 생각을 했어요. 급으로. 왜냐면은 지금 그 LA 경기장이 제가 볼 때 이번에 하는 월드컵 중에 제일 멋지고 좋은 경기장이에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번 급으로. 32강전 하는 거 보고 네, 싶다라는 맞아요. 땡팀이 맞아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네. 하지만 한국에서 돈 벌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3골에 멈춰 있잖아요. 터질 것 같거든요. 다음 경기 기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칼을 엄청 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남아공 경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화끈한 공격력
네, 터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원투펀치 네,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아공 전대 뵙겠습니다.